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모게듀 웨비나에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진행을 맡은 스모게듀의 해외 사업 매니저 대리 김요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네, 저희 오늘 바로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하고 좀 관련한 정보를 나눠주실 두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우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선배가 끌어주고 후배가 증명하는 호주 물리치료사 로드맵입니다. 앞으로 이제 약 90분 동안 조금 길 수는 있겠지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저희 워킹홀리데이로 진행을 해서 호주에 진출을 하신 후 현재 이제 무려 4개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제 한국 물리치료사들의 가능성을 현지에서 직접 증명하고 계신 저희 민선아 원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생님은 저희 수목에듀 인턴십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제 민선아 원장님 클리닉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있는 저희 유한을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유한을 선생님은 호주 현장에서 이제 실제 경험을 누구보다 가까운 시각에서 공유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왜 호주일까요? 저희가 2025년 10월부터 호주 물리치료사 시험인 APB가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이 되죠. 단순히 지식만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실제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는지를 저희가 이제 증명을 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임상 추론 능력과 영어로 설명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는 저희가 앞으로 선생님들의 향후 5년, 10년 커리어를 좀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현재 이 세미나가 좀 큰 의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민 원장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저희 민선호 원장님께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한국을 넘어 호주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신 분으로 이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좀 말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떤 로드맵을 사용하셨는지 한번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화면도 지금 공유되고 있나요? 네, 잘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지금 저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호주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민선아라고 합니다. 영어 이름은 미나민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일 마치시고 다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또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또 참가해 주신 우리 한국 물리치료사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금방 예시하신 것처럼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또 여기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전부 다 이제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꿈은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꿈을 꾸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Dream Beyond Limits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다 같이 이제 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이 내용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때까지 어떤 길을 만들어 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싶거든요. 뭐 이게 뭐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저는 아직 저를 성공한 사람으로 지칭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막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는 이때까지 이런 길을 만들어 왔으니 여러분은 제가 만든 길을 보고 저보다 더 큰 길을 만들고 더 깊고 더 넓은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호주 한국에서 물리치료 학과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물리치료사로 일을 하다가 임상에서 일을 하다가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넘어와서 호주에서 이제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면허증을 땄고요. 그리고 현재 또 필라테스 국제 자격증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듀케이터 저희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동남아 쪽에서도 이제 계속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 한국에도 대한물리치료사 협회가 있듯이 호주에도 이제 호주 물리치료사 협회라고 엄청 공식력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 협회에서 이제 공식으로 2025년에 멘토로 지정이 돼가지고 호주 물리치료사들을 상대로 또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리닉이나 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제가 세계 속의 한국인의 그 유튜브 채널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호주에서 그 노인 물리치료, 그 시니어들, 그다음에 이 치매 관련된 이제 물리치료적 접근법에 대해서 이제 호주 정부랑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물리치료사가 이런 노인 물리치료 영역에서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한번 기사에 실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저는 한국이랑 호주를 넘어서 약간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도 의료 발전이 되게 시급한 동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재활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시작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보급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 쭉 베트남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뭐 필리핀, 우리가 아세안 국가라고 하는 그 국가에 대해서 계속 교육이라든지 이런 협력을 구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앞으로 만들고 싶은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넘어가서 베트남 대학교랑 그다음 베트남 물리치료사 협회, 그다음 베트남 재활협회, 재활협회는 이제 메디컬 닥터들까지 다 이렇게 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국제 컨퍼런스 같이 준비 중이기도 해요. 근데 그 컨퍼런스 안에는 당연히 이제 재활이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그리고 요즘 너무나 그 급부상하고 있는 AI, 디지털, 디바이스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영역까지도 이제 차후에 다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 위쪽에 보이는 거는 이게 7월 달에 제가 갔다 온 건데 AFC라고 아세안 풋볼컵 이제 메디컬 컨퍼런스가 2년에 한 번씩 엄청 크게 열려요. 거기서 이제 저랑 저희 팀이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그 스피커 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여기 한 몇백 명이 모였고 그중에 한 200명 정도가 의사 선생님들이었고 물리치료사로 스피커를 한 사람은 뭐 호주 쪽이나 저희나 아니면은 두바이, 카타르 그런 카타르에 계시는 분들 그쪽에서 이제 있는 분들이 이제 스피커를 하셨는데 이 자리를 이렇게 제가 참가를 하면서 보니까 아 우리 한국도 어떻게 보면은 물리치료가 점점점 영역도 넓어지고 너무 전문적이 되고 저도 한국 갈 때마다 정말 많이 배워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참가를 하고 한국 스피커가 더 많이 늘고 한국의 논문이라든지 패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이 있으시면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거든요.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렸는데 다음에는 카타르인가?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지금 현재 선한그룹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회사 안에는 이제 선한 에듀케이션이라 해서 저희가 교육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인상 경력을 한 20년 정도 넘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조금 욕심이 드는 부분이 더 많은 좋은 선생님을 좀 이렇게 서포트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필라테스 쪽에 좀 열정이 있어요. 필라테스가 어떻게 보면은 운동을 넘어서 재활 운동으로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몸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게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가장 깊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필라테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쪽 부분에서 교육이나 세미나를 많이 이제 그 서포트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한국에 있는 그 대학교들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병원에 MOU를 많이 맺었어요. 그래서 단기든 장기든 호주로 와가서 한번 실습 체험을 하고 싶다. 글로벌 현장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학교에서도 왔다 가셨고, 많은 학교에서도 실습생도 보내주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글로벌 현장 학습, 그다음에 인턴십 부분을 한국이랑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에 있는 대학이나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많이 찾아오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단기 세미나 뭐 어떤 특별한 주제를 두고 뭐 산전산후 관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백팬이라든지 그런 단기 스몰톡 세미나를 저희가 이제 주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 분들 위주로도 가고, 그리고 저희가 다음 달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물리치료사 협회랑 한 1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스포츠 물리치료의 앞으로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베트남 물리치료사 분들이랑요. 그래서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많이 포커스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육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서로 지식을 나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수익이 되는 부분은 이제 클리닉을 이렇게 네 개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여섯 개긴 해요. 두 개는 이제 너무 작은 클리닉이어서 제가 여기다 넣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두 개는 조금 필라테스 위주로 가다 보니까 클리닉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제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두 개가 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클리닉은 저희가 이제 베이스가 골드코스트, 브리즈번, 퀸즐랜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로 두 개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개는 그 지역 로컬 비즈니스로 해가지고, 호텔 네 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그 서빙하는 그 서비스의 그 분야가 물리치료가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프랙터, 그 다음에 오스티오파스, 한국에서도 오스티오파스 그 가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이로, 오스티오파스, 그 다음에 차이니즈 메디슨, 한방 진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리미들 마사지 테라피스트, 마사지 치료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필라테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오큐페이셔널 테라피, OT 작업 치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간호사 분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런 그 뭐 수액 영양제라든지 그런 거 처방해 주시고 계시고요. 제가 빠진 게 있을까요?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서비스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나중에 엑서사이즈 피지올로지스트. 그래서 이제 임상 운동 처방사라고 하죠. 그 분도 지금 저희랑 일을 하고 계시고, 저희 그 다양한 서비스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나중에 궁금하신 거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그 서비스 다 나열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직원분은 한 50분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선한그룹에서 또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베트남 쪽으로 저희 동남아시아 쪽으로 계속 영향을 넓히다 보니까는 이 메디와이즈 글로벌이라는 이 의료 교육, 의료 유통 이런 회사를 하나를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에서도 지점이 있고 그러면서 의료 교육이랑 그 의료 디바이스라든지 그 의료 장비들이라든지 거기 이제 플러스 이제 K뷰티가 조금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K뷰티 쪽도 아주 조금 손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한국 어머니 아버님들 상대로 브리즈번에 거주하시는 그 무료로 이제 봉사활동을 가가지고 같이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체조도 가르쳐 드리고 그런 봉사활동 지역 봉사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뭐 비즈니스를 하든 교육을 하든 결론적으로는 지역사회 이바지하고 있고 리빙 투게더 저희 회사의 그 모토는 리빙 투게더예요. 다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는 우리 도덕책 제일 1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사회로 환원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은 왜 물리치료사가 되었을까요? 왜 물리치료사가 되기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각자 뭐 연령대도 지금 다양하실 거고 성별도 지금 다양하게 여기 계시는데요. 물론 하시는 일이 어떤 분은 뭐 MSK 쪽에 있으실 거고 OS 쪽에 있으실 거고 뉴로 쪽에 있을 거고 페디아트릭 쪽에 있으실 거고 다 다양하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제 20년 넘게 계속 헌음을만 파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나는 왜 물리치료사가 되었는가? 나는 정말 내가 물리치료사가 된 거에 대해서 행복한가? 그리고 이게 정말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굳이 남은 인생이 아니어도 5년, 10년을 계속 물리치료사로 일을 한다고 해도 나는 행복한가?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예스라고 네스라고 세 번의 답이 생기시면 그러면 정말 믿고 가셔도 됩니다. 근데 물리치료사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 앞으로 그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간에 모든 게 확신이 없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길, 그리고 수목에듀가 보여드리는 길,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길의 기본은 나는 물리치료사로서 행복하다라는 그 기본이 깔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한 그 동기든 아니면 그 의도가 뭐였든 어떤 거에 대해서 보람이 느꼈든 그거는 뭐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그 철학이 있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결론은 내가 물리치료사여서 나는 행복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물리치료사 한 길로 이렇게 밟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물리치료사의 길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성적 맞춰서 가게 됐고 갔는데 공부보다는 학교 선배들이랑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전 한국에서 대구대학교 나왔거든요. 거기 대구대학교 후배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저녁 시간에 모여서 술 마시고 그렇게 노는 게 너무 행복했고, 대학교도 졸업하고 나서도 물리치료사 일을 했지만은 그렇게 내가 진짜 물리치료사인가? 그런 생각이 한 1년차, 2년차까지 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3년 차부터 학교 선배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진짜 환자들이 나아지는 거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엄청 보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내가 물리치료사가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를 가게 된 결정은 나이가 이제 우리 만 나이로 했을 때 이제 워킹 홀리데이 그 나이 제한에 딱 걸리는 타이밍에서 내가 지금 안 가면은 이거는 안 쓰면 없어지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안 가면은 못 가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결정을 내리자마자 엄마 아빠한테 통보를 하고 일주일 만에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딱 수중에 100만 원을 들고 나가버렸고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숙소를 잡고 그 숙소에 같이 있게 된 친구가 스시샵에서 일을 한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나도 일을 시켜줘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시샵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그때는 제가 호주에서 살 거라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이게 한 달이 되고 세 달이 되고 6개월이 되니까 한국 가는 또 다른 이 호주의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호주에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호주에서 어떤 삶을 살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저는 한국에서 물리치료사였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영주권을 위해서라도 간호를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한국에서 물리치료사였는데 왜 내가 간호를 가야 되지? 나는 물리치료사인데 그래서 그때 나는 그러면은 호주에서도 나는 물리치료사이고 싶다. 라는 생각이 간절해서 물리치료 학과를 등록하게 되었고요. 그 다행히 이제 바로 입학이 가능해서 물리치료 학과를 들어가서 4년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해서 물리치료사로 쭉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도 있고 제가 하는 일에 아주 그 만족감이나 보람이나 그런 것도 아주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나중에 다시 고등학교를 가도 물리치료사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게 한국에서의 물리치료사와 호주에서의 물리치료사의 차이가 아주 궁금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는 저는 이제 양쪽을 다 해봤잖아요. 한국에서 물리치료는 3년에서 4년, 3년제, 4년제죠. 얼마 전에 뭐, 다 3년제로 통합한다 그랬나요? 뭐, 하여튼 뭐가 발표가 난 것 같은데 4년제로 통합한다 그랬나? 네, 그래서, 근데 호주는 전부 다 4년이에요. 전부 다 4년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물리치료사 학교에 들어가서 면허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패스를 해야지 물리치료사 면허증이 나오는 건데, 호주는 그냥 졸업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물리치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시험을 칠 필요가 없다.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거, 한국은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개원이 안 되고 단독 치료가 불가능해요. 의사의 지도 처방 하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은 호주는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병원이 설립이 가능하고요. 단독으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는데 전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집에서 차려서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병원을 차려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방문 물리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이제 한국은 카이로랑 오스티오파스라는 그 직업군이 따로 이제 대학교 내에 교과 과정이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뭐 카이로프랙터에서 뭐 5년인가 6년 과정이 있고 그리고 영국도 오스티오파스 과정이 있고 호주도 마찬가지예요. 피지오는 4년 과정.
그 다음에 카이로프랙터 5년 과정, 오스티오파스 5년 과정. 그래서 이제 피지오랑 물리치료랑 그 다음에 오스티오파스 카이로 역할이 나눠져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물리치료사가 추가적으로 뭐 카이로 코스라든지 오스티오파스 코스를 들어서 뭐 그런 걸 다 매뉴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국에서 일을 해봤지만은 이게 정확한 나이 제한은 없지만 사회적 나이 제한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물리치료사 팀장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 팀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팀장으로 갔을 때 그 나이가 이제 한 40대 후반이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제가 일했던 병원에서는 살짝 이렇게 눈치를 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하루에 30명만 수가를 등록하면 되는데 이게 경력이 있든 없든 어쨌든 병원 입장에서는 조금 어린 연차를 써서 이렇게 조금 비용을 줄이려는 그런 부분들이 모든 병원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동네 병원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원장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눈치를 준다든지 그래서 그게 정확한 나이 제한은 아니어도 그런 사회적 나이 제한이 조금 있어서 좀 연차가 차거나 아니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일자리를 구하는데 뭐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이 일했던 간호사 선생님이 나이가 72살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군데 일했던 제가 에이지케어 요양원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나이가 67세였어요. 그래서 호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나이에 따른 그런 뭐 제한이라든지 사회적 제한이라든지 뭐 성별에 따른 그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일하고 싶은 나이 끝까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태,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문 물리치료도 이제 여기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자기 클리닉을 하나를 차려서 이제 집 안에서 이제 방을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들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에서 하는 홈 클리닉도 있고요. 그리고 피지오 한 명이 여러 군데의 클리닉을 다니면서 그 용역이라 그러죠. 그 에이전시처럼 여러 군데의 병원과 여러 군데의 요양원과 여러 군데의 클리닉을 프리랜서로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고용도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여기는.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게 이제 연봉이실 건데요. 한국에서의 물리치료사의 연봉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처음에 물리치료사로 일할 때 연봉이 얼마였을까요? 제가 처음 물리치료사로 일했을 때 제가 초봉을 1,500만 원을 받고 들어갔어요. 믿기진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한 몇 년 전이었는지, 네, 한 20년 전인가? 그래서 그때 제가 초봉을 1,500만 원을 받고 들어가니까는 그때 뭐 알죠? 뭐 포테버 차 타고 뭐다 하니까는 그때 월급이 125만 원? 125만 원이었나? 뭐 100만 원에서 125만 원 하여튼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행복하게 다니긴 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도 물리치료사 연봉이 많이 높아졌고 이런 도수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연봉은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시니까 근데 호주에서의 연봉은 물리치료사의 초봉 이거 가장 최저가로 적은 거예요. 최소 7만 5천이고요. 물론 그 최소 7만 5천에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고 저희랑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은 연봉이 다 10만 불 정도 가까이 이제 연차가 있으시면 그 정도는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노력하에 따라서 그렇게 충분히 물리치료사 연봉 호주는 1억이라는데 사실인가요? 했는데 예, 그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차이가 있으면은 그럼 누구나 다 와서 호주에서 물리치료사 하고 싶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고민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근본적으로 이제 자본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물리치료사가 될 수 있나요? 호주에서 일단은 물리치료 그 대학교를 입학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물리치료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이제 4년 과정, 바첼러 과정인데 4년 과정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 하고 나서 물리치료사로 시험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2년 과정, 대학원 과정인데요. 말이 2년 과정이지 1년 안에 학기가 3개가 들어가 있어. 보통 1년에 2학기잖아요.
여기는 1년에 3학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한 학기에 보통 2,500만 원, 그러니까 한 학기에 보통 1,300, 1,5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2년 과정이지만은 1년의 학비는 한 6천에서 7천 정도 된다고 2,500이니까 5천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년 가정을 하든 2년 가정을 하든 어쨌든 학비는 한 1억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억이 이제 생활비 제하고 그런 거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은 가정도 길고 한 1억 정도 돈을 잡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2가 여러분이 가진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를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시험을 쳐가지고 호주 물리치료사 자격으로 트랜스퍼를 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은 이제 그 준비 기간은 개개인에 따라서 뭐 정말 나는 일 안 하고 열심히 이 시험만 하시겠다 하신 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빨리 되는 거고 일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거고 이 시험을 한번 보실 때 대략적인 비용이 7,500에서 8,000불인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한국 돈을 치면은 750만 원. 네, 75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호주로 왔을 때, 그때는 이 물리치료 자격 변환 시험에 대해서 정보도 너무 없었고, 그때가 벌써 한 몇 년 전이죠? 15년 전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런 변환 시험에 대해서 정보도 너무 없었고, 호주 자체 내에서도 시스템적으로도 정보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 이 단계를 먼저 밟아간 선배님도 없었고,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온 물리치료사들 자체도 이 시험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패스했다 아니면 이 과정을 갔다라고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리치료 대학교를 4년을 그렇게 다시 학교를 가서 한국에서 4년을 했지만 또다시 또 4년의 그 시간을 다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이 옵션 2로 가지 않았을까. 옵션 2로 가서 조금 빠르고 조금 효율적으로 가는 것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자, 그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이제 그럼 나는 호주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있으면 어떤 비자로 와야 돼요? 라고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건 그래서 제가 넣었거든요. 호주에서 워킹 퍼밋을 보장해주는 비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워킹 홀리데이 비자인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만 31세 나이 제한이 아직까지 있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제 고용주 스폰서 비자로 오시면 되는데 고용주 스폰서 비자는 만 45세까지 그 비자가 허용이 되고요. 아니면 이제 학생 비자. 말 그대로 이 학생 비자예요. 그거는 어떤 거를 공부하는지 크게 상관은 없는 걸로 알아요. 그 학교에서 이 사람이 공부를 하러 온다라는 그 COE만 나오면은. 하지만 학생 비자로 오셨을 때는 한 주에 최대 20시간만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계시는 분이 나이대도 되게 다양하실 것 같은데 그 나이에 맞춰서 아니면 본인의 그 환경에 맞춰가지고 본인한테 가장 베스트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간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이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하지만 그 시간이 5년, 10년이 되는 건 아니고요. 자금이 뭐 시험을 준비한다고 그러면 75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학교를 간다면 1억이 될 수 있는 건데 이 1,000만 원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1,000만 원의 투자, 1년의 투자가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조금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느니 나의 꿈에 여러분을 투자를 하는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 대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이 그분은 지금 한국에서 화장품을 하시고 지금 베트남에 가셔가지고 베트남에서 너무 성공적으로 본인의 브랜드를 그 런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바바이 최은성 대표님인데 그분이 그분이 저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공자는 절대 웃는 일만 있지 않아. 그 이유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웃는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힘들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다이와 바이, 절벽을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이 성공자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성공자가 되는 거, 우리가 그 길을 만드는 이유는 그 일은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만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지만 그만큼 아주 보람찬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얘기를 듣고 여러분한테 바라는 거는 무슨 일이든지 당장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셔라. 지금 당장 시작하시고 만약에 했다가 안 되는 거는 이거는 실패가 아닌 시도다. 근데 시도도 해보지 않고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하실 거면은 내가 이거를 계속 고민하고 할 거면은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시작하시고 이게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은 try 시도를 해본 거지 이게 fail 실패는 아닙니다. 그래서 try를 해보고 또 try 해보고 근데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면은 그 try를 통해서 되게 만드셔라. 그 되게 만드시는 그 길을 같이 닦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는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저희 얘기를 듣고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닦아갈 수 있게 저는 여기 많이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얘기가 끝나고 뒤에 이제 Q&A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시던 이런 근무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직원들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주 오기 전에 이것만은 꼭 준비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철학, 그리고 성공을 위한 그런 기준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뒤에 준비돼 있으니까는요. 끝까지 나가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자, 오늘 저는 지금은 여기까지 그러면 얘기를 하고 마이크를 다시 넘겨드리겠습니다. 아,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또 워킹 홀리데이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4개의 클리닉을 운영하시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이제 후배들을 위해 저희 멘토링 프로그램을 또 제공하시고 계신 모습에서 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실질적인 또는 이제 현실적인 그런 이제 정보를 통해서 현장의 모습이 또 어떠한지, 또 어떤 옵션을 통해서 갈 수 있는지 좀 보여주신 로드맵들을 통해서 잘 배워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 원장님께서 이게 강조해 주셨던 이 성공자의 길엔 웃는 일만 있지 않다라는 것은 또 이제 오늘 웨비나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준비 과정을 좀 실제로 경험하고 계신 저희 유한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간혹 영어 점수만 있으면은 이게 혼자 준비할 수 있지 않나, 혹은 이 필리핀 인턴십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 라는 이제 고민을 또 하시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여러 선택지 속에서 이제 왜 저희 유한을 선생님은 이렇게 수목 에듀 필리핀 인턴십을 선택을 하셨는지 이렇게 직접 한번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유한을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저는 유하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얘기해 본 게 처음이라 되게 떨리지만, 이제 다 같은 꿈을 꾸시는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런 선생님들 앞에서 저의 경험을 이제 최대한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저는 한국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런 도중에서 뭐 다양한 교육을 들었지만 그중에 이제 상당 부분이 뭐 호주나 뉴질랜드 그런 시스템 기반의 교육이었는데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사실 그런 시스템이 저희 시스템과 100% 같지는 않으니까 항상 저런 시스템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또 이제 뭐 그러던 도중에 이제 보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자꾸 악화되니까 아까 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내가 정말 물리치료사가 좋냐, 이거 한 3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데, 저는 뭐 3번 생각하든 5번 생각하든, 사실 제가 10년, 20년 후에도 제 몸이 따라준다면, 사실 저는 물리치료사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계속돼서, 이제 외국의, 그런, 뭐 미국이나 호주나 뭐 뉴질랜드나 뭐 그런 쪽, 이제 치료사를 알아보던 도중에, 이제 20개들을 알게 됐고요.
그 당시는 제가 뭐 호주뿐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뭐 영국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을 이제 고려하고 있다 보니까 저 스모그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필리핀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치고 그러던 도중에 이제 스모그에 대해서 이제 저희 좋은 원장님을 이제 원장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 지금 호주에 와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목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발표를 맡겨주실 때, 제가 뭐 선생님들한테 과연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원장님처럼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또 입장도 아니고. 근데 이제 수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이러이러한 걸 공통적으로 많이 궁금해 해 주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사실 뭐 이 과정을 선택하기 전에 또 많이 고민이 되고 사실 호주 오기 전에도 가서 내가 정말 살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해서 뭐 그런 부분을 과감 없이 좀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맞춰서 좀 질문을 작성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영어 점수만 있으면 이 과정을 혼자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었고요. 사실 뭐 선생님들이 왜 고민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뭐 미국이나 캐나다, 뉴질랜드는 임상 실습 과정을 요구하는데 그와 달리 호주는 뭐 사실 임상 실습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굳이 뭐 인턴십이 필요한가 할까라는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실 거고 저도 사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APEP라고 하는 과정이 내가 정말 영어를 잘하고 그다음에 호주에서 그 요구하는 시스템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도나 이런 데 피지오 분들이 그 스탠더드 패스웨이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필리핀을 가기 전에 영어가 아예 노베이스라서 이 과정을 통해 사실 영어를 준비해야지라는 마음에서 사실 지원했던 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사실 이런 임상 환경에서 쓰는 영어랑 그다음에 실제 그 생활 영어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임상 초기로 돌아갔을 때 저희가 한국어 네이티브지만 사실 환자한테 뭐 어떻게 질문해야 될지 뭘 물어봐야 될지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 임상 실습 저 인턴십 프로그램 과정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임상 환경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MSK, 근골격계에 대한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카디오 펄머너리나 유로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은 다 다를 거고, 그다음에 실제로 케이퍼빌리티 어세스먼트에서 그 물어보는 질문들이 사실 근골격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호주 시스템에서 공부하지 않은 뭐 저와 선생님들 같은 이런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정리하면 아예 불가능한 건 한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뭐 이렇게 호주에서 공부하지 않은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되게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로 선생님들이 많이 주셨던 질문이 그러면 인턴십 없이도 호주에서 이제 클리닉에 넘어가서 일하는 게 불가능할 거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뭐 제 생각은 뭐 언젠가는 넘어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빠른 시간에 이게 진행되기는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이런 개인이 고용주를 하나하나 뭐 컨택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특히 저희 원장님 같이 이렇게 좋은 분을 컨택하는 건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고용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이분들이 저희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저희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사실 이 고용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반복되는 거지만 사실 이런 우리가 호주에 오면 또 외국인 환자분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사실 언어적 장벽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필리핀에서 그런 트레이닝 받은 시기가 없었다면 사실 여기서 일하는데 엄청난 큰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셨던 질문은, 사실 이 부분이 선생님들이 되게 가장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넘어와서 내가 정말 안정적으로 좀 생활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의 케이스니까 뭐 다른 클리닉이나 뭐 선생님들도 동일한 환경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한국하고 호주하고 이 물가가 다르다 보니까 뭐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아, 일단은 제 경험, 제 느낌으로는 일단은 시간 대비 급여는 한국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원장님 치료를 보조하면서 리셉션 업무도 하면서 이제 여기 시스템을 배우고 있는데, 뭐 제가 급여적인 부분을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저희가 뭐 집세나 이렇게 기타 뭐 식비 같은 생활비, 그래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로 한 15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뭐 제 생활하고 하는데 뭐 큰 무리는 없을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9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주 한 4일에서 5일 정도 근무 중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제 시험 준비 때문에 조금 더 원장님이 고려해 주셔서 조금 더 플렉시블하게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옆에 그 보이시는 그림이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골드코스트인데요. 그래서 주말마다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해변도 걸으면서 굉장히 조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마지막으로 주셨던 질문이, 이제 시험에서 임상 추론에 대한 능력들을 많이 요구하는데, 실제 그럼 인턴십 과정이 이거에 도움이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필리핀이랑 호주의 시스템이 이게 100% 같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의 시스템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슈퍼바이저가 내 치료나 내 생각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계속 해준다는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에도 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만 제 학생 때 이제 실습할 때를 돌아보면 내가 뭐 환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진단하고 예후는 어떻고 어떤 중재를 줄지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어떤 치료를 하는지 그냥 옵저베이션 하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 후에 임상에 나와서 저도 뭐 저만의 이런 추론 과정들을 계속 개발하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누군가에게 내 치료에 대해서 평가받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임상 추론할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저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인턴십 프로그램이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받고 또 발달시킬 수 있는 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굉장히 짧지만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동안 제가 뭐 갖고 있던 생각, 그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뭐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나 뭐 이런 걸 통해 어떤 걸 얻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사실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많이 남은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막 이런 걸 하면서 인턴십 프로그램이 그럼 끝나면 내가 모든 게 막 해결돼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니까 뭐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저희가 여기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여기서 공부하신 선생님들이랑 비슷한 능력, 아니면 더 높은 능력을 갖춰야 되니까요. 그럼 그런 걸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쉽진 않지만 굉장히 보람된 그런 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는 이렇게 웨비나에서 아니면 다른 과정을 통해서 뵐 때 정말 호주 정신 물리치료사로서 다들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특히 필리핀 인턴십을 통해 이렇게 얻은 임상 추론 능력과 의료 영어가 좀 새로운 시험 대비에 좀 가장 큰 강점이 되었다는 부분이 매우 인상이 깊었고요. 또 이제 현재 호주에서 실제로 근무하시면 되게 근사한 곳에서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입을 또 얻는 동시에 좀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경험은 오늘 이제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이 가장 네,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한열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목표가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의 좀 이야기를 많이 저희가 들어봤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사실 이제 길을 만드신 저희 민 원장님,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좀 경험해내시고 증명하고 계시고 부딪히고 계시는 저희 유한을 선생님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오너와 워커의 입장으로서 좀 다른 두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하나의 이제 좀 그런 성공 공식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민 원장님이 그토록 이제 강조하셨던 또 준비가 된 인재가 되고, 이제 유한열 선생님이 몸소 증명해낸 그 길, 그것이 바로 이제 저희 수목에듀가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경험으로 만들어낸 골든 패스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선 두 분의 좀 경험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아마 다들 이런 질문을 머릿속에 떠올리시지 않으셨을까 해요.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나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제 그 구체적인 로드맵에 있어서 좀 함께 그려보기 위해서 저희 수목에듀의 교육 연구소장님을 저희 이 자리에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모게도 교육연구소장 이수민입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뛰어다니고 저녁이 되면 정작 내 몸이 뻐근한 일상. 선생님들께는 너무나 익숙한 현실일 겁니다. 하지만 경력이 쌓여도 좀처럼 오르지 않는 월급 통장을 볼 때면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하는 허탈한 마음이 들진 않으셨나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도수치료 실손보험 개편안처럼 우리 입지를 뒤흔드는 정책들은 미래를 더욱 불안하게 합니다. 의료기사라는 제도적 한계 속에서 우리의 전문성은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매년 전국 80여 개 대학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천 명의 후배들과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생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물리치료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 치열한 고민의 끝에서 호주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지만 그 길은 안개 속처럼 막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 저희는 그 안개를 걷어내고 왜 수많은 실력 있는 분들이 그 안개 속에서 길을 잃게 되는지, 그리고 그 길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들께서 호주 진출을 알아보셨다면 APEP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2025년 10월부터 이 APEP가 전면 도입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임상실기 시험에 있습니다. 과거 며칠에 걸쳐 진행되던 고강도의 실기 시험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인 APEP로 대체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가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과거의 시험이 이 기술을 실제로 할 수 있는가, 즉 손으로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 APEP는 왜 이 기술을 선택했는지, 그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논리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가, 즉 말로 증명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APEP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역량평가. 이 시험은 1.5시간 90분 동안 원격으로 진행되는 1대1 구술시험입니다. 시험관이 당신 앞에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와 같은 임상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의 평가, 진단, 치료 계획 전 과정을 논리적인 용어로 막힘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험관은 여러분의 답변을 듣고 날카로운 추가 질문을 던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환자의 무릎 굴곡 각도 회복을 위해 수동적 관절 가동수를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면 시험관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환자가 수술 부위에 심한 통증과 함께 부종을 호소한다면 당신의 치료 계획을 어떻게 수정하시겠습니까?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암기한 지식이 아닌 실제 임상 상황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려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 임상 워크숍. 이 과정은 호주 멜버른 현지에서 하루 동안 진행되는 소규모 워크숍입니다.
이곳에서는 다른 해외 물리치료사들과 팀을 이루어 주어진 과제를 토론하고 협력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단순히 손기술이 좋은 것을 넘어 동료들과 영어로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업하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한국 물리치료사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한국과 호주의 물리치료사 역할 차이 때문입니다. 저희 인턴십 과정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참가자의 사고방식을 한국의 보조적인 의료기사에서 호주의 독립적인 임상가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의사의 처방하에 치료를 수행하는 역할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호주는 물리치료사가 직접 환자를 평가하고 진단하며 치료 계획까지 세우는 1차 진료 전문가입니다. APEP는 바로 이 독립적인 임상가로서의 역량을 철저히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국내 교육과정만으로는 이러한 호주식 임상추론과 토론 능력을 체계적으로 훈련할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혼자 준비하는 것의 명백한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스모게두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상계 인턴십 프로그램을 바로 이 APEP에 맞춰 전면 개편했습니다. 저희는 APEP가 요구하는 두 가지 핵심 역량, 즉 임상적 사고력과 전문가 수준의 영어 소통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 고급 임상 추론 과정. 복잡한 실제 임상 사례를 기반으로 평가, 진단, 관리 능력을 훈련합니다. 근거 기반의 중재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환자군의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설계하는 독립적인 임상가로서의 사고방식을 체계적으로 완성합니다. 이는 APEP 구술 시험에서 시험관의 어떤 심층 질문에도 논리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됩니다. 두 번째, 잉글리시 스피치 과정. 글로벌 의료 환경에 필요한 영어 발표 및 의사소통 능력을 집중적으로 함양합니다.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 환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료들과 자신감 있게 토론하며 자신의 임상적 판단을 논리적으로 브리핑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시험이 이렇게 바뀐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이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 두 번째 핵심, 바로 제한 등록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호주 물리치료사 면허 전환의 전체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종 시험만 생각하지만 사실상 전체 과정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바로 이 제한 등록 단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 놓인 두 가지 길을 현실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홀로 가는 길. 여기 계신 많은 실력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평가는 통과할 수 있으니 영어 공부도 혼자 하고 시험 준비도 혼자 해서 합격한 뒤에 취업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생각보다 험난한 안개 속 산길과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방향을 잃은 학습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APEP 시험은 단순히 책상에 앉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전공책을 본다고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나의 임상적 판단을 영어로 설명하고 토론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한국에는 그럴 만한 환경도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전문가도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막대한 시간을 투자하지만 시험의 핵심과는 다른 방향으로 헛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의 벽에 부딪힙니다. 운 좋게 시험에 합격했다 해도 그 다음은 취업이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립니다. 호주의 클리닉 원장님들은 지원자의 시험 점수보다 우리 병원 시스템에 바로 적응해서 환자를 볼 수 있는가를 궁금해합니다. 해외 임상 경험이 전무한 지원자가 이 부분을 증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혼자서 준비한다는 것은 나침판과 지도 없이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과 열정,
노력을 모두 쏟아붓고도 결국 길을 잃고 지쳐 포기하게 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무모하고 안타까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스모게드와 함께 가는 길. 반면 저희와 함께하는 길은 경험하는 가이드와 함께 가는 잘 닦인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스모게드 인턴십을 통해 AP, EP에 필요한 실무 역량과 영어 능력을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증명합니다. 이후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은 검증된 호주 현지 클리닉에 연결되고 채용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안정적인 워홀이나 스폰서 비자를 받아 급여를 받으며 제한 등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클리닉의 전문적인 슈퍼비전 아래 실무 경험을 쌓으며 가장 안정적인 환경에서 최종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한 등록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여러분의 최종 성공 여부와 기간을 결정합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문을 두드릴 것인가? 아니면 이미 나를 기다려주는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시작할 것인가? 그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스모게드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기회비용을 지켜드리는 가장 확실한 시스템입니다. 불안정한 상태에서 1, 2년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1,600개월의 집중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에 안착하여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꿈을 이룰 것인가? 그 해답은 이미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금까지 소장님의 고견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확실하게 저희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한국 학위로도 충분하다 또는 이제 영어 점수만 따면 된다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죠. 네, 이게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서류는 통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면접과 이제 현장 적응에서 갈린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누가 먼저 이제 호주 의료 시스템에 맞는 이제 임상 실무 능력을 좀 갖추고 있는지 또는 누군가가 더 자신감 있게 자신을 증명하는가에 좀 모든 것이 달려 있지 않나. 네, 그만큼 영어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모게듀 인턴십은 바로 좀 그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또 이제 가장 확실하고 독보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또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벌써 이제 진행을 한 지 1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저희가 드디어 준비를 했던 오늘 메인 이벤트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이론이 아니라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볼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들을 좀 토대로 그 여러분들의 모든 궁금증을 저희가 최대한 해소시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Q&A는 조금 특별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게 좀 거시적인 관점과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저희 고용주의자 성공하신 대선배이신 민 원장님께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당장 내가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과 팁이 필요하다면 이제 막 그 길을 걷기 시작한 우리 선배 유한을 선생님께서 답변을 주실 예정입니다. 네, 원장님 잘 들리실까요? 네, 들립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희 몇 가지 질문만 더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민소라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저희 호주 물리치료사의 실제 연봉과 좀 근무 환경, 뭐 하루 평균 환자 수, 아니면 치료 시간 이런 거 한국과 좀 비교했을 때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봉은 아까 제가 한번 처음에 이제 제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최저 연봉이 7만 5천, 보통은 아니면은 뭐 8만 5천, 어느 영역에서 일을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연봉이 가장 낮은 부분이 병원이에요. 그래서 병원 쪽이 연봉이 가장 낮게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 클리닉이나 그다음에 어, 요양원, 에이지케어 요양원이나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커뮤니티가 이제 모바일 비디오라고 해서 홈비직 비디오 쪽이 그나마 초봉이 연봉이 좀 높게 한 만에서 15,000불 정도 좀 높게 측정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NDIS라고 이제 장애인을 위한 그 물리치료사들이 또 따로 있는데 그런 쪽도 연봉이 아마 장애인 쪽 그쪽이 연봉이 가장 세긴 해요. 왜냐하면 정부 돈으로 서포트가 되는 그런 쪽은 조금 연봉이 높게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환자 수는 저희가 이제 저희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하루에 12명, 뭐 적게 보면 하루에 4~5명, 뭐 최대 12명까지는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 뭐 그게 이제 바쁜 날도 있고 한가한 날도 있다 보니까는 최대는 12명, 뭐 적게 보면은 3~4명 그렇게 해서 에버리지는 한 9명, 7명에서 9명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근무 시간은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일했던 에이지케어는 저는 8시부터 4시까지 일을 했고요. 그래서 보통은 근무 시간 한 8시간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랑 좀 다른 점은 아무래도 이제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저기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희는 그런 임상 추론, 클리니컬 리즈닝이라 하죠. 임상 추론을 통해서 환자랑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맞춰서 치료가 들어가는 그게 저희 중요한 업무다 보니까는 환자 수가 많은 것보다는 이제 적당한 환자 수로 그만큼 심도 있게 진료를 들어갈 수 있는 게 호주 물리치료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네. 곧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네. 저희 채용 시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게, 예, 외국인 치료사를 채용을 할 때, 이제 영어 점수와 같은 이런, 스펙과 좀 실제 환자를 응대하는 좀 이런 실무 능력 중에서, 솔직히 어떤 게 좀 더 중요하게 보일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치료사나 선생님을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할 때 인터뷰를 볼 때,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거는, 스펙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뭐 지금 뭐 졸업하신 지 뭐 1년 차도 있으실 거고 그러실 텐데, 저희의 지식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물리치료사의 지식이 완벽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배우고 성장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 스펙 안 봅니다. 이력서 보내도 이력서 안 봐요. 이력서 안 보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 클리닉으로 왔을 때, 우리 팀원으로 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가, 그 적응력. 그 플렉시빌리티죠. 유연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한국에서 물리치료사였고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거나 일을 하신 분들도 한국에서 물리치료사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늘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로 일을 했다는 게 여기서는 그게 독일까? 약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디스커션을 했어요. 근데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흑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백지죠. 이미 지식이 많고, 그 스펙이 많고, 그리고 이런 환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바꾸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저항 능력이 있다는 거에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저희 직원을 채용할 때 이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느냐. 왜냐면 이게 환자 케이스가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레시피처럼 환자에 대한 치료 그리고 진단 그 부분에 대해서 딱 정해진 툴이라든지, 그러니까 툴은 있어요. 하지만 그 프로세싱이 여기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나의 판단과 나의 프로세싱과 나의 클리니컬 리즈닝이기 때문에 A는 B다, C는 D다. 이게 아니고 A는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D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런 적응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력이죠. 지속력이라는 거는 요즘 너무 많은 것들이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는 환자를 대할 때도 이 환자의 상태는 바뀌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참지 못하고 아니면 그 일의 업무에 대해서도 참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우리 관계에서의 지속력, 환자의 관계에서의 지속력, 본인의 일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지속력. 그래서 저는 적응력과 지속력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성장력. 우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성장을 꿈꾸고 있고
기꺼이 우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이거 세 개만 보는 것 같아요. 적응력, 지속력, 성장력. 나머지 스펙이나 나머지 뭐 지식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고 더 배워가면 되는 거고. 요즘 뭐 챗 GPT도 있고 논문도 너무 많고 같이 공부해서 얼마든지 지식은 저희가 채워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적응력과 지속력, 성장력은 기본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만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좀 우선시 봐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게 솔직히 이 고용주의 입장에서의 좀 솔직한 채용 기준이라는 게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적응력, 성장력, 또 지속력 뭐 이런 부분들을 키워드를 언급을 해주시면서 잘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인데 3번으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워홀에서 클리닉 오너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워킹 홀리데이라는 게 이제 4개의 클리닉 오너가 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솔직히 상상만 해도 정말 굉장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하고, 이게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 싶은 것이 좀 있다면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제가 한마디로 딱 한 단어 얘기할게요. 영어. 첫 번째도 영어, 두 번째도 영어, 세 번째도 영어. 아, 호주 가면 영어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한혜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닙니다. 영어. 무조건 영어. 그래서 저도 처음에 호주 왔을 때, 아, 영어를 내가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해왔지? 엄청 많이 후회했어요. 그래서 진짜 무조건 영어. 기회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일단은 당장 영어 내일 당장 시작하세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 않을 뿐이지. 이거는 정말 첫 번째도 영어, 두 번째도 영어, 세 번째도 영어.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아질수록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이 영어가 발목을 잡을 거예요. 다 괜찮아. 하지만 영어가 나의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영어입니다. 네,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영어라는 게 사실 잘 한다고 해도 이제 이런 게 그런 좀 전문성을 띠고 있는 의학 용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있지 않으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것 밖에도 이제 생활권에 있을 때도 사실 기본적인 단어를 숙지한다고 해도 그거에 이제 쓰임새라든가 그런 부분 잘 알지 못하면 좀 살아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저희 이제 슈퍼비전에 대한 진짜 의미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클리닉 오너 입장에서 슈퍼비전을 제공한다는 것은 좀 어떤 의미일까요? 좀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한국인 후배를 이렇게 좀 직접 교육하는 좀 사실 호주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 예, 이렇게 직접 한국인 교육을 좀 교육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는 더불어가는 사회가 저희 그 삶의 철학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그 기본 바탕은 한국의 물리치료사 그리고 제가 호주 와서 실제로 물리치료사 일을 하다 보니까는 누군가가 이 길을 먼저 가본 사람이 아, 이 길이 이렇게 가면은 좀 쉬울 거야라고 누군가가 조금 얘기를 해줬더라면 저도 나름 방황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조금 덜 방황하고 조금 더 지름길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후배들도 엄청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미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이 길로 가면 쉬워 하고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같아요. 지금 제가 가려고 하는 길에 그 길에 또 누군가가 먼저 가서 지금의 저를 누군가가 끌어올려서 저를 성장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나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나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내가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같이 성장하는 데 되게 의미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후배님들이 너무너무 이제 똑똑해요. 정말 한국 물리치료사분들 정말 저 리스펙트합니다. 너무너무 똑똑하시고 열정 있으시고
그래서 저도 정말 좋은 자극을 받고 가요. 한국 갈 때마다 이렇게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너무 좋은 자극이 되고, 아, 정말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자극이 돼서, 아, 나도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커넥션을 계속 만들어서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그런 것들이 저한테도 하나의 챌린지인 거예요. 저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국에서 너무 좋은데?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 그거를 제가 호주로 들고 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길을 먼저 닦아드리고, 조금 도와드리고, 그러면서도 저도 아주 보람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저보다 더 먼저 앞서 길을 가신 분들, 아니면 제가 안 간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한국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제가 가는 길을 먼저 이렇게 닦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배우고 싶고,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네. 아, 네, 원장님. 법으로 가는 사회, 또 삶의 철학이 굉장히 멋지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본질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물리치료사의 좀 권익을 위해서 약간 선구자의 역할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은 후배들이 이렇게 현장에서 좀 많은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후배들 또한 원장님의 에너지를 좀 이어받아서 또 이렇게 원장님이 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자들로 거듭나게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께 이제 드리는 마지막 질문인데요. 좀 성공을 위한 이제 핵심 역량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호주 물리치료사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어,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이게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뭔가 하나다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되게 힘든 부분인데요. 일단 호주 물리치료사로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끈기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그 끈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호주는 한국이랑 달라. 호주는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뭔가의 결과물이 계속 나오는 사회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호주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원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항상 인생이 오르막만 있고 내리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도 있고. 근데 사람들은 올라가다만 보면 계속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내려가다 보면은 계속 내려간다 생각하고 포기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또 하나는 본인의 한계를 스스로 짓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호주에서 물리치료사는 한계가 없어요. 한국에서 물리치료사분들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만든 한계. 하지만은 여기서는 본인 한계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아니고 본인의 한계를 스스로 벗어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을 스스로 믿고 본인에 대한 확신감 그리고 본인이 가진 한계에 대해서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고 그 한계를 벗어나서 이 호주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물리치료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정말 저분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한국 출신 물리치료사잖아. 나는 그거를 저희 지금 이 공간에 함께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저는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원장님, 진심 어린 네. 충고 잘 들어봤습니다. 충고라고 하기보다 좀 조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떠한 때라도 포기하지 않는 힘, 정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좀 많은 조언들을 주시고 질문에도 되게 잘 답변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유하늘 선생님께 한번 이 질문 패턴 바통을 좀 돌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은 저희 유하늘 선생님께 한번 이제 질문을 드려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요번에 이제 저희 유하늘 선생님께 좀 드려볼 질문에 대해서는 인턴십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 똑같이 5개를 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 질문으로 저희 필리핀 인턴십 기숙사에서 이렇게 공동체 생활에 대한 좀 경험, 뭐 그런 게 좀 어떠셨을까요? 저는 일단 20대 때 한 반은 뭐 기숙사나 이런 데서 보내서 공동체 생활하는 거는 좀 익숙한 것 같은데, 일단은, 필리핀 그 인턴십 가신 선생님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외국 물리치료사를 좀 꿈꾸고 되게 미래지향적이신 분들이라서 또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동기부여되는 게 되게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물리치료사들끼리 있으니까 또 물리치료사들끼리 있으면 또 그냥 일반적인 얘기 하다가도 갑자기 이제 치료적인 얘기 또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되게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기억들이 되게 저는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단톡방에서 거의 매일 소통하고 있고 다른 선생님들도 지금 다 같이 이제 호주 준비하고 계셔서 다 같이 이렇게 뭐 때로는 이게 막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뭐 힘들 때나 이럴 때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동료를 얻은 것 같아서 되게 저는 되게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기가 생겼다. 그리고 물리치료적인 공감대와 유대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것 음.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는 저희 필리핀 인턴십 과정 중에 이렇게 기억에 남는 환자 치료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 싶어요. 뭐, 여러 케이스가 있죠. 뭐, 하나를 꼽기보다는 저는 이제 한국의, 분들이랑 약간 그 필리핀 환자분들이랑 약간 조금, 좀 스타일을 이렇게 비교했을 때 필리핀 환자분들이 이 치료에 대한 수능도, 그러니까 물리치료사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좀 경청하시고 아니면 치료사한테, 내가 뭐 좋아지려면 어떤 걸 하면 좋겠냐, 좀 추천 좀 해달라. 이런 표현들을 조금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게 치료에 대해서도 더 동기부여도 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들도 들고, 좀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았고, 지금 현재 호주에 와서도 환자분들 이렇게 성향들이 조금 더 그런 성향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선생님들도 뭐 필리핀 인턴십을 가시거나 호주에 오시거나 뭐 다른 나라를 가시거나 좀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와닿는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3번 질문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필리핀 교수님과 이렇게 4학년 인턴들, 저희 4학년 마지막 학년 학생들, 인턴들과의 좀 좋은 추억이 있다면 하나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좀 필리핀의 약간 문화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굉장히 조금, 뭐 이렇게 나이를 그렇게 따지지 않고, 뭔가 약간 친구처럼 지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저희도 거의 다 30대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친구들이랑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갖고 갔는데, 그래도 그 친구들이 최대한 막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이게 뭐 나이가 많다고 약간 조금 이렇게 멀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친구처럼 이렇게 와서 뭐 대화도 해주고 뭐 영어도 안 되니까 뭐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덕분에 그러니까 저는 되게 낯도 많이 가리고 사실 가기 전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노력해 준 덕분에 또 영어도 더 많이 늘 수 있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또 교수님들도 어, 또 이게 막 권위적이거나 그러진 않으셔서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이렇게 조금 어떤 게 뭐 어려운 게 있냐 아니면 뭐 내가 도와줄 게 있냐 뭐 그런 걸 계속 물어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덕분에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경험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바로 속도를 올려서 질문해봐도 괜찮을까요? 네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영어를 학습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학습을 할 수가 있었는지 약간 그런 경우가 좀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저희의 경우는 사실 저희가 뭐, 영어 시험도 어떤 걸 준비할지 사실, 그런 부분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준비를 안 해가고 해서 사실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좀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영어만 좀 포커스해서 그렇게 따로 프로그램에서 빼셨다고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이렇게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이제 좀 권유하고 학교 차원에서도 마지막에는 이게 그 시험을 위해서 좀 준비해 주시고 하셨는데 아마 이번에 가시거나 뭐 다음에 가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좀 번외로 이제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벌어진 해프닝이 있었는지, 아니면 환자라든지 아니면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사실 뭐 지금도 언어가 뭐 언어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은 많은 것 같은데 뭐 그 당시에 뭐 교수님한테 이렇게 뭘 설명하려 해도 서로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설명하려다 포기하고 약간 대충 이해한 척하고 뭐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해외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이 흔히들 맞닥뜨리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답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아무래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저희 이제 좀, 이렇게 좀 마무리 자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답변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오늘 웨비나를 좀 통해서 이제 호주 물리치료사라는 길이 좀 이렇게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니라 좀 손에 잡힐 듯한 그런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왔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좀 훌륭하게 좀 초행길을 만들어주신 저희 민선아 원장님, 그리고 그 길을 최초로 나아가고 계신 저희 유한을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검증이 된 사례가 바로 여기 있음을 오늘 확인을 해보는 자리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후배분들을 위해 이렇게 두 분께서 따뜻한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씩 해주시면 굿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희 민선아 원장님께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모두들 you are more than welcome. 모두들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뭐 조언이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진짜 현실 조언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제 유하늘 선생님께서 이제 응원의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인데 다들 다음에 만날 때는 호주 물리치료사로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0분의 투자가 이제 여러분의 5년 후를 바꿀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 소중한 기회를 이제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물어보실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인스타그램 DM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전화번호가 다 찍혀 있으니 한번 거기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저희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제 선생님들의 소중한 이런 피드백들, 의견들을 들려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나아갈 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상으로 저희 선배가 끌어주고 후배가 증명하는 호주 물리치료사 로드맵 웨비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